내년 갔을 때 기업 실적들이 더 안 좋아지는 걸 지금 주가가 충분히 반영했느냐. 지표들이나 도형을 보니까 무리 없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엔 가겠죠. 그냥 쭉 가겠죠. 근데 그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 같아서 석유화학주를 보라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LG화학의 구조입니다. 일단 미국 시장 점검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도. 네, 뭐 본다고 맞나요? 네, 잠깐 좀 요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뿅망치로 맞아야겠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또 영봉 대표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이제 시장이 약간 속도 조절 나오는 느낌입니다. 아침 요즘 자꾸 중간중간에 깨요. 어떡하죠? 이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네, 좀 전에 하 대표하고 그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요? 자다가 왜 이렇게 자꾸 잠이 깨? 저는 안 가요. 그냥 쭉 잡니다. 그냥 젊게 잘 자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장중에 또 플러스로 쭉 올라오더라고요. 나도 보니까 네. 이상 또 강하네. 3일째 연속인가? 이러고 잠이 들었는데. 네, 그리고 막판에는 또 줬던 거 다 뺏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약간 이제 속도 조절 분위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만약에 나스닥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뭐 다우부터 다 그랬더라고요. 지금 패턴은 강하게 지금 이제 거의 직전 고점대 부근 다운 상황이죠. 이런 쪽에서 아마 그대로 S&P 500도 그렇고 그냥 그대로 쭉 가기에는 잠깐 좀 생각할 게 좀 더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특히 어제는 그분이 열일하셨죠. 브레이너드 총재. 그러게요. 연준 2인자인데 네. 이런 완화적인 이야기를 하다니. 아까 앞서 양보 대표님이 딱 정확한 표현하셨죠. 선거 끝났다. 이 얘기. 네, 그러면서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뭔가 이제 민주당에서 상원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공화당이 해야 뭐 시장, 그러니까 이걸 다 아는 거죠. 시장이 공화당을 너무 좋아라 하는구나.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메시지를 던져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가 뭔가 막 풍기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물론 모든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표심이 갈리니까 바로 야당 대표가 금투세 다시 전면, 이게 무슨 주대도 죄송합니다. 아니야. 안 하면 안 한다고 보러 하고 하면 한다고 보러 하고 어쩌라고. 그렇죠. 예. 그래도 잘 생각하십시오. 예. 이게 1,400만 개인들의 운명이 그렇죠. 그거지 않습니까? 듣고 있으면 그래요. 이거 부자를 위한 감세니까 우린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잘 보게 되면 니네들은 서민이니까 절대 5천만 원 받을 일이 없어. 5천만 원 이상 세금 낼 일 없어. 이거 더 기쁜 나쁜 얘기 아닌가요? 네. 그렇지. 네. 볼 수도 있지. 우리가 슈퍼개미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 꿈마저 박탈하게 되면은 이게 언젠가는 다들 저희 8.15 가족분들 다 모시게 되면은 나 5억, 나 10억 이렇게 다 커지실 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 그런 어떤 꿈마저 박탈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이건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뭔가 희망적인 앞으로의 뭔가를 좀 보여주면서 끌고 나가는 게 해야 될 상황이라서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 하다 갑자기 미국 시장 얘기하다 갑자기 우리 또 폭주를 하고 계시네. 제가 금투세 얘기만 나오면은 그러니까 평온하다가도 돌을 던지는 느낌입니다. 저한테. 저기 그 거북선 출정하라님이 네. 그런 얘기 하시네. 우리 김 대표님은 네. 이진호 소장님 앞에 있어야 꼼짝 못한다고. 네, 그분이 고양이님이시고요. 제가 쥐색. 쥐새끼. 네. 에이, 제리. 예. 좋은 거 있잖아요. 끝까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마우스입니다. 제리가 마우스인가요? 그쵸? 네. 기억이 잘, 진짜 오래됐네. 그 정말 좋아하던 만한데. 통과 제리, 맞아. 통과 제리. 이제 아직도 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분위기면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항을 받았죠. 이때 받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 만큼 이제 이게 쓱 돌아서면서 지지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밀리면은 안 돼. 이거 밀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최근에 나왔던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11,000대 정도 됩니다. 1,965 정도인데 이게 그러면 이제 약간 상향 반전하면서 그래 내려와도 밑에 내가 있어 라고 하는 게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쓱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플랫하게 움직이면서 위쪽에서 놀다가 이제 탄력 하나씩 둘씩 이제 위쪽으로 점령해 가죠. 이게 일반적인 수순이고 그게 변화인데 그게 될 정도까지 나오는데 어제 보니까 또 미중 정상회담 하면서 사진 보니까 두 분이 활짝 웃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헤드카피 보고 딱 그냥 잠결에 네. 하나 보고 잠는데 네. 그 우리는 미국에 대항할 의지도 없고 넘어설 그런 상황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헤드카피가 있더라고요. 시진핑의.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목적한 걸 이뤘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강국으로 나갔으면 약간 이제 타협도 좀 봐야 될 때가 아닐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뉘앙스는 그런 다음에 뭐 세부적인 내용들로 뭐 그러면 앞으로 미중 간에 좀 화해하고 뭐 변화가 나가겠다라는 내용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 말만 던졌죠. 네. 협력할 준비 돼 있고 뭔가 이게 하겠다 그러면 진짜 급했으면은 뭐가 나왔어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립 서비스. 네. 이렇게 딱 만나서 그래도 처음 막 으르렁거리다가 처음 만나서 악수한 것만으로 어디냐 우리 그렇지. 뭐 이런 거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그동안 중국은 상대적으로 경기 상당히 위축돼 있고 미국은 물가 압력. 그러면 뭔가 공통으로 손잡을 부분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저희가 항상 생각할 거는 미국의 입장은 이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먼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익이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중국하고 손잡아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 이건 중국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안 할 겁니다. 그것도 또 의회나 나머지 미국 분위기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물가 압력을 낮춘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 정도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얘기는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어제 당장 나오진 않았다는 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증시는 이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를 보는 입장에서 급등주가 거의 뭐 이거 저희 보기엔 중소형주 급등하던 차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고점대를 앞두고 이걸 어떻게 요리할까라고 하는 이런 급등주 패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통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갭상승이 한번 나왔고요. 에너지가 센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분위기를 어떻게 맞춰가느냐라는 쪽인데 그러면 이제 가장 저희가 판단해야 될 거는 여기 따라 올라오는 단기동 평균선입니다. 여기 이탈을 하면 약간 또 갭을 메꾸려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 메꾸려는 의지가 장중이라도 한번 터치하고 돌아가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여기 따라 올라가는 2460 정도, 여기 정도에서 그냥 딱 맞추고 단기 붕 뜬 상태에서 거기서 어느 정도 소화하고 그냥 달리는 게 가장 큰 센 시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진짜 갭까지 넉넉하게 좀 확인하고 그러면 2400도 2430이네요 보니까요. 이 안쪽까지 훅 들어와서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갈지 요게 이제 단기적인 관점들인데 근데 뭐 저희 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주식은 계속 사요 외국인들이. 근데 선물은 조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게 되면 방향은 어차피 지금 9월달 10월달에 이 지표 보면 진짜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9월달 10월달에 일평균 공매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5천억대입니다. 무려 하루에? 하루에. 와, 네. 엄청 공매도 때렸네. 그게 나온 지금 후폭풍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실감을 못해도 이들은 지금 마음이 급한 거거든요. 지수가 계속 올라온다. 그렇죠. 이거 이렇게 더 안 좋을 줄 알고 막 때려놨는데 뭐 환율부터 달러 꺾였고 금리도 이제 약간 변화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피본 얘기 약간 나오고 있고 그러면 마음이 급한 사람은 저희야 뭐 그냥 저 위에서 물렸으니까 이제 좀 얼마큼 돌아오나 이거 보는데 이 사람들은 9월달, 10월달부터 공매도 때려넣기 시작하게 되면 항상 단가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중간대입니다. 그럼 지금 목에 차서 움직이는 종목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뭐 실적 부진해도 그냥 아랑곳 없이 그냥 공매도 청산으로 주가 끌어올 대표적인 시즌이지 않습니까? 와, 시즌 실적 매출 자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됐어요. 그런데도 안 되겠다. 네, 그동안 공매도가 얼마나 많았으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반등이 마지막 탈출 기회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요. 저는 약간 만약에
뉘앙스를 어디에 무게를 두냐 그쪽에 가깝습니다. 네, 그게 더 내년을 대비한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번에 올라올 때 좀 잘 매도하자.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 움직이는 것 같이 좀 집중해서 끌고 가고 그게 이제 강조드렸던 이제 공매도 청산되는 움직임 같이 동참하는 거죠. 그런 거 나오고 약간 계좌에 좀 숨통을 약간 좀 불어넣어서 내년을 맞자. 이게 더 맞는 전략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V자로 쭉 올라가기에는 아직 저희가 확인 안 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만약에 그렇게 급하게 금리를 올려서 저희가 경기 침체가 들어왔을 때 그 강도가 얼마냐 이걸 아직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실적인데 실적 생각보다 뭐 이번에 보니까 약간 중소형급으로는 괜찮은 종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한 90몇 개 정도가 제 타겟에 들어가서 이제 분석해야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파이들은 줄어가고 있는데 내년 갔을 때 기업 실적들이 더 안 좋아지는 걸 지금 주가가 충분히 반영했느냐 이걸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파장이 들어오게 되면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내년엔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속도 조절이다. 이걸 어떻게 마련해 가겠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짧은 범위들 이런 거는 체크하시되 뭐 지금 당장은 그래도 좀 산타랠리 쪽에 뭐 산타랠리건 산티랠리건 뭐 좀 지저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니 근데 네. 우리가 자꾸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경기 침체라는 거는 물론 미국 시장을 우선 하겠죠. 네. 근데 의외로 미국에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지표 보게 되면은 뭐 소비 지표부터 다 괜찮아요. 네, 고용 지표까지 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죠. 근데 이게 만약에 미국이 약간 살짝 기침이라도 한다. 저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나마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다 어느 정도 체력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근데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이번에 사태 몇 가지 뭐 작은 돌이라고 생각하지만 던졌는데 파장이 이렇게 단기 자금 시장이 쫙 얼어버리고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모든 게 다 돌아서는 금리의 가장 큰 핵심인 거죠. 우리도 급하게 금리를 올렸고 전 세계가 다 금리를 올렸는데 이거 다 숨지고 있는 거죠. 이거 그냥 금리 이렇게 빠르게 올렸는데 경제 괜찮나 이거 체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별 큰 지표들이나 돈을 보니까 무리 없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엔 가겠죠. 그냥 쭉 가겠죠. 근데 그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 뭐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이제 그 마지막 단계 턴하기 전에 그때 나오는 분위기는 아직 잘 계산이 안 돼서 그거 좀 확인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네. 자, 그런 상황 인식을 가지고 네. 오늘 투자의 아이디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네, 어제 강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은 일단 뭐 앞서서도 석유화학주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많이 또 좋잖아요, 흐름이. 네. 근데 여기 가장 큰 비밀은 석유화학주 뭐 지난번에는 실적이 바닥 저점권이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 라고는 하지만 뭐 중국 리오프닝이면 수요 살아난다. 라는 쪽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거는 이게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약간 저희들한테 우리가 그냥 석유화학주를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석유화학주는 보통 전통산업이고 그러면 그냥 사이클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클 저점이면 거기서 올라오고 하는데 그보다 좀 더 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성장 관련된 밸류를 더 주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2차 전지 쪽이죠. 다들 화학 회사들이 잠깐만 2차 전지 쪽 이거 우리 잘하는 분야인데 우리 거 가지고 뭐 약간 좀 보강해서 2차 전지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돈 벌 수 있는데 라고 하는 희망을 주다 보니까 석유화학주들이 더 이렇게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움직이는데 단기적으로는 급하게 움직이는 것도 있는 만큼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흐름들이 석유화학주를 보라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LG화학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가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움직이는 게 석유화학 업황 좋아지는데 거기다 LG에너지솔루션과 관계들 때문에 움직이는 이런 단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대표적인 게 롯데케미칼도 지금 적자를 저렇게 내고도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 일진머티리얼즈 인수하고 뒤에 사업부 잘 봐. 우리도 4대 소재 다 하는 사업부 있어. 이게 지금 먹히면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차트 이렇게 움직일 때 따라가면 당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은 많이 오른 거는 일단 피하자. 이 분위기가 맞는 거다라고 하시던데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유 피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 포스코홀딩스. 네. 이거는 좀 근데 이거 워낙 가치가 저평가돼 있는 우량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또 리튬 염으로 붙여서 그 큰 포스코홀딩스가 움직일지는 참 꿈에도 몰랐네요. 그러게 리튬이 앞으로 거기서 나오는 그 기대이익이 뭐 철강보다 더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가치는 그런데 그 가치를 활용하는 키가 포스코 케미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나올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냥 나만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자 어떻게 팔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주가가 이렇게 안 갔을 겁니다. 근데 벌써 세팅이 다 돼 있고 그렇지. 푸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그렇지. 거. 우리가 직접 캐서 우리가 네. 직접 이거 상품화할게. 그렇죠, 이게 매력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화학 쪽에서 나도 화학인데 정말 못 알아주는 회사 D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DL하면 건설만 자꾸 떠올라서. 그러니까요. 다들 아니 저 뭐 지주 회사고 건설인데 뭐 어쩌라고. 하지만 매출의 80%가 그 예전에 대림 그 산업의 여천 NCC라고 하는 쪽에서 나왔던 이 케미칼 쪽입니다. 근데 밸류는 앞서 무슨 이쪽이 뭐 2차 전지 쪽에 얘기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이거 확장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뭐 석유화학 쪽에 대한 진짜 PR 따지니까 1점 몇 배입니다. 네, 좀 억울할 것 같아 이런 회사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움직이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석유 산화방지제 또 강자 송원산업인데요. 이것도 슬슬 움직이는데 얘는 밸류를 더 주는 게 반도체 재료 쪽입니다. 그쪽이 사업부가 커지면서 슥 자리를 잡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자꾸 산화방지제 뭐 경기민감 이것만 체크하고 있는데 이것도 길게 보면은 지금 많이 빠졌고 돌아가는 기조 이렇게 봤을 때는 눈길은 가는데 이제 반도체 쪽에 업황 좋을 때가 가장 또 탄력은 좋겠죠. 네, 이런 것도 한번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DL은 네. 왜 저렇게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을까요? DL이 별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이런 회사라고 전혀 그냥 축 쳐주고 그냥 우리 할 일 할게 이런 분위기고 게다가 아직 제가 알기로는 DLENC나 이쪽을 좀 지분 매입해서 지배 구조가 완성이 딱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DLENC를 그러니까 약간 DL 건설을 좀 밀어주고 이쪽을 좀 하는 분위기가 한 1, 2년 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싸게 해야 계속 지분을 매입하겠죠. 근데 하려고 보니 돈도 네. 업황이 딱 꺾여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쪽이 어제 또 날랐습니다. 네. 야, 이것도 삼성 SDI 우리도 북미 공장 몇 개 더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에 쭉 하다가 시장 조정 나오니까 좀 밀리더라고요. 근데 이 패턴은 계속 위쪽으로 시도는 할 수 있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젠 GM, 볼보.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쪽의 메이커들은 이거 앞으로 계속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몸이 닳았거든요.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2차 전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뭐 중국 거 쓸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쪽에서 뭔가 야 미국에 우리로 오면은 혜택 많이 줘. 어떻게 좀 해봐라고 막 이제 쑤시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삼성 SDI가 그래? 얼마 줄 건데? 이러면서 이게 약간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개연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또 발표되면은 어차피 예전에 보통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무슨 돈 이만큼 드는데 또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더 많이 드는데 예전보다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번에 배터리 법안, 그러니까 IRA 통과한 것도 있고 배터리 관련된 법안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미국에서 리튬 관련해서 광산하는 회사 원래 광산 쪽은 ESG에 안 맞다고 그래서 허가를 안 해줬었어요. 여기다 현금 지원을 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 정도로 지금 2차 전지에 진심이다 보니까 수혜를 좀 받겠죠. 지원도 많이 받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삼성 SDI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냥 딱 이런 거 사셔야 됩니다. 상신 EDP, 신흥 SEC 이게 가장 연결되는 대표적인 연결고리들이거든요. 네. 정말 아름다운 봉이군요. 네. 네. 봉봉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변화 나오는데 근데 예전에도 한번 이거 참 싸다라고 했던 게 TCC 스틸입니다.
발음 잘 안 된다 이러면서 이 회사도 오랜만에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삼성 ST 원통형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 성과 연결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바닥 확인돼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되면 이런 것도 한번 변화 흐름들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 단기적 말고 늘릴 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보다 보니까 월드컵 관련주 교촌치킨, 네, 교촌 F&B. 네. 벌써 그런 게 떠올라요? 월드컵이 다음 주래요. 참 그랬었죠. 근데 요즘은 보니까 이런 국제 행사 큰 거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올림픽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다 이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대규모 응원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좀 많이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월드컵 관련 쪽에서 그나마 요거는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SBS 이거는 많이 빠진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송출료 관련돼서 벌써 다 줄 건 주고 이제 한 거 남았을 텐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광고 쪽이죠. 이쪽이 아마 위축됐다라는 쪽인데 그래도 이번 월드컵 있게 되면 광고 단가는 그래도 나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게다가 만약에 약간 뭐 1, 2차전 갑자기 승리 저희가 잘 아는 게 1승 무승부거든요. 네. 이렇게 되고 우리는 무승부 전략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골득실차 또 3차전 뭐 막 얘기 나올 텐데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뭔가 또 관심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또 관련된 수혜주가 나올 텐데 더 이렇게 연결될 텐데 또 이번에 보니까 경기 일정이 다 10시예요. 오후 10시. 네? 10시. 저녁? 네. 딱 좋은 시간대인데. 뜯기 좋죠. 치킨 뜯기 좋죠. 그래서 먼저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거는 국내 기업들 대표팀 성과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